일단 시작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했던 학생 자치 활동들은 전부 다 온라인으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화상 수업을 하거나 뭐 구글 클래스룸 막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했던 거고, 실제로 2학기 때는 이제 수도권은 3분의 2 이하 등교, 그리고 수도권을 제외한 전 지역은 전면 등교가 됐잖아요.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제 전면 등교가 됐으면 좋겠지만 혹시나 싶은 확진자 증가에 대한 우려. 이제 방역 당국에는 2차 가을 대유행 이런 게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대비해서 이제 1학기 때처럼 좀 무기력하게 그냥 시간을 보내면 안 되겠다라는 바람에서 이것저것 좀 활동들을 해봤어요. 온라인상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활동들을 하다가 왜 좀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이런 것도 했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했구나, 이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비슷한 얘기라서 제가 몇 살 같아 보이세요? 25?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25이라고 이야기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어이가 없으셔서 이야기도 안 해주시죠 지금. 네, 이제 저 36이고요. 네, 결혼을 했고요. 네, 아기도 있어요. 아기가 첫째가 6살, 둘째가 4살이에요. 이제 이게 6살 딸인데 엄청 제가 좋아해요. 완전 딸바보예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되면서 점점 더 애지중지하게 되죠. 이제 밖에 제대로 나가지도 못하고 뭐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이제 애가 뭔가 하고 싶다라는 걸 이제 부모 마음에 막 해줘요. 근데 하나가 자전거였어요. 자전거. 연초에 일단 4발 자전거를 사서 탔어요. 코로나 이제 막 될 때 그래도 사람 없는 데서 좀 타게 하려고. 근데 얘가 한 5월 달 되다 보니까 자기는 이제 6살이니까 2발 자전거를 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퀴를 떼달래요. 그래서 떼줬어요. 그래서 이제 막 가르쳐 주는데 4발 자전거를 타다가 이제 2발 자전거를 타잖아요. 그리고 이제 뒤에서 잡아주는 어떤 역할도 있고, 옆에서 부축해 주기도 하고, 넘어지면 일으켜 주기도 하고, 혼자 잘 타기 시작하면 박수도 쳐주고 막 이러면서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가 자전거 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옆에서 넘어질 것 같으면 옆으로 핸들을 꺾어, 그리고 타자마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좀 페달을 높이를 조정해줘, 막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아이가 탈 수 있게 해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봤죠. 야, 이거 만약에 코로나19 상황에 내가 우리 반 애들을 자전거 타는 방법 알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온라인 수업으로 유튜브에서 검색한 좋은 동영상을 소개시켜주면 될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한 글을 아이들한테 뭐 밴드나 클래스팅에 올리면 될까? 아니면은 자전거 타는 방법을 상세하게 전화로 좀 설명을 해주면 될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 타는 아이와 결국엔 이제 온라인상으로 비대면 상황에서는 함께하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온라인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하던. 결국엔 교사가 알고 있는 좋은 방법이고 좋은 교육 내용이긴 한데 일방적으로 알려주고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사실 그 내용은 제가 배웠던 과정은 기억도 안 나요. 왜냐하면 초등학생 때 배웠던 내용이니까. 하지만 나는 알고 있는 내용을 그냥 막 가르쳐 주는 거죠. 그 과정은 생략한 채. 그리고 정작 온라인으로 아이들이 자전거 탈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좀 전면적으로 좀 교체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업에 대해서. 왜냐면은 어제 가르친 그대로 오늘도 가르치는 건 아이들의 내일을 빼앗는 짓이라고 몇백 년 전에 존 듀이라는 학자님께서 얘기를 하셔서, 제가 이제 하고 있던 뭐 콘텐츠 탑재나 이런 형태의 온라인 수업은 아이들의 내일을 빼앗는 것이라는 어떤 자괴감에 막 빠져들어가지고 뭔가를 막 이제 시도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순서. 코로나 전과 후에 대한 생각, 어떤 시도, 그리고 교사의 역할, 온라인 학생 자체 운영 방안. 학교에서의 수업에 대해서 고민을 하긴 했는데,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조금 덜 와닿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거의 대면으로 전면 등교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니까. 근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저희 학교의 경우에 일주일에 한 번 와요, 애들이. 수학 숙제를 내줬어요. 다음 주에 검사를 해야 돼요. 근데 사실 제가 그것도 기억을 못할 뿐더러 애들도 기억 못하고 했는지 뭐 안 했는지 막 이렇게 넘어가는 상황들이 비일비재해요. 사실상 고민한 적도 없고요. 그동안의 모든 예측을 넘어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경기도에서는 이제 미래교육이라고 해서 또 이제 혁신교육도 이제 같이 하긴 하는데 미래교육이라는 좀 키워드가 등장을 해서 2, 3년 전부터 좀 막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 이제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거기에서 많이 이야기 나오는 게 불평등이 심화가 될 것이다 이거예요. 어떤 경제적인 차이에 대해서 빈부격차에 의해서. 근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빨리 온 거죠. 예를 들면 예전에 이제 교사 한 명이랑 이제 수업 상황이라고 보면은 A라는 학생이 공부를 못할 때 B라는 학생이 좀 도와주면서 A랑 B가 상호작용이 되잖아요. 좀 야, 가르쳐 줘봐 이러면서. 근데 지금은 온라인 학습에서 A가 어떻게 공부하는지 B가 어떻게 공부하는지 접촉할 수 있는 거는 사실상 선생님 한 명인 거고 A랑 B는 서로 연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A랑 B의 격차는 점점 이렇게 좀 벌어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학생의 배움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뭔가 영상을 나름 멋있다라고 찍어서 아이들한테 올렸지만 그건 정말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걸까? 그렇다고 착각하지는 않았을까? 그럼 이제 돌려 얘기하면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도 교실에 아이들이 다 같이 저를 보면서 앉아 있지만 실제로 아이들은 머릿속에서 뭔가 학습이 일어나고 있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교사는 그걸 좀 이제 아이들이 배움을 했는가 안 했는가를 좀 봐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야, 그럼 애들은 뭘 배웠을까? 나는 뭘 가르쳤을까? 그리고 엄청나게 이제 스마트 기기나 도구가 많이 도입이 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교생은 아니어도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태블릿 PC를 다 구입해 줬어요. 그리고 스마트 펜 다 구입해 주고요. 블루투스 키보드, 이어폰까지 다 구입해 줬어요. 그럼 한 사람당 거의 한 40에서 50만 원어치를 구입해 준 거거든요. 100명 정도한테. 그렇게 구입을 해서 다 나눠줬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교육 온라인 수업이 잘 되고 있느냐? 그건 사실 또 물음표예요. 근데 뭐 여하튼 코로나 이전에는 좀 온라인 도구가 소극적으로 활용이 됐던 것 같은데 지금은 당연히 뭔가 수업의 주가 되고 고민이 돼야 되고 장면들이 좀 고민이 돼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런 도구들이 끝이 아니라 사실은 아이들이 어떻게 배우고 있고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고민의 중심은 항상 좀 학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들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한 3월, 4월 달에 만든 영상이에요. 저희 학교 밴드에 이제 이런 댓글들을 올려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고 이제 자체 친구들이 모여서 만든 거예요. 그 온라인상에서. 학생 자치회나 동아리가 이제 운영되기 위해서 특히나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기본 좀 철학들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코로나19 상황에 학생 자치회가 운영이 될까? 사실 저희 학교에서도 되게 좀 논란이 많았어요. 제가 학생 자치회랑 학생 동아리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담당이긴 한데 원래는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으로라도 온라인 상황으로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3, 4, 5, 6 담임 선생님 중에 이제 4명이잖아요. 그 중에 2명은 안 된다. 하지 말자. 다른 것도 하기 좀 힘든데 그것까지 해야 되냐. 그리고 2분은 그래도 하자. 라고 딱 스타트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제 6학년이고 좀 담당자이기도 하고 이제 회의의 결론은 1학기는 일단 지켜보고 2학기 때 하자라고 결론이 나서 2학기 때 하기로 했어요. 근데 제가 온라인 수업도 하고 아이들이랑 만나서 수업을 하고 했는데 2학기 때도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학생 자치회고 동아리고 뭐고 아무것도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조금은 좀 연습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고민을 하다 결국에는 6학년끼리 일단은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제 코로나19 이전에 우리는 학생 자치회를 왜 운영했을까에 대한 고민을 저는 이제 주장을 했어요. 이제 우리가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되는 건 사실 뭐 국어 문제를 잘 풀고 수학 문제를 잘 풀고 이런 게 아니지 않냐. 아이들이 서로 좀 교류하고 관계를 맺고 협력적으로 문제 해결을 해나가는 건데 그걸 잘 보여줄 수 있는 건 사실 대표적인 게 자치회랑 동아리 활동인데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이걸 못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기존에 하던 뭐 지식 위주의 교육이랑 좀 다르지 않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설득을 했지만 사실은 실패한 거죠. 6학년만 했으니까. 뭐 아무튼 그런 고민들을 좀 했던 거고요. 학생 자체를 잘 운영했을 때 기대되는 아이들의 모습은 무엇일까? 아름다운 모습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보이는 모습들은 서로 막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얼굴은 가려놓고 이름은 다른 친구 이름으로 바꿔요. 그리고서는 뭐 예를 들면은 야, 나 너 누구 좋아해? 막 이런 식으로. 진짜 되게 좀 그래요. 근데 이게 사실 교실 상황에서 서로 얼굴 마주 보면은 하지 않을 그런 행동인데 카톡이나 이제 화상 수업에서는 너무 잘 일어나는 거예요. 카톡에다가 누가 뭐 질문만 올리면은 막 그 유튜버들이 하는 그런 유행어들 있잖아요. 막 뭐 야, 이거 직육면체 넓이 어떻게 구해? 뭐 그러면은 응 아니야. 막 이게 물어본 애도 짜증나고 다른 애들은 웃기니까 또 그거에 대해 낄낄거리고 웃고 그럼 질문한 건 묻히고 그냥 막 잡담만 이렇게 되는 상황들. 근데 학생 자체를 잘 운영하면 공동의 주제에 대해서 아이들이 협력적인 걸로 뭔가를 계속 해결해야 되잖아요. 최소한 그런 장면들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감에 시작을 했고요. 우리가 이제 민주시민을 아이들 길러낸다라는 목표가 있잖아요. 근데 과연 민주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과 경험과 과정을 거쳐서 길러질 수 있을까? 이제 컨텐츠 영상을 올려서 그걸 보고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아이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이제 온라인 수업이 주가 돼서 나오는 이제 굉장히 부정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일주일에 5일 중에 4일은 온라인 수업을 하잖아요. 그리고 하루 등교하는 날 평가를 하는 거예요. 1교시부터 6교시까지. 그런 얘기 들으셨죠? 신문 기사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러니까 저희 학교도 그런 학년도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미쳐버리는 거예요, 진짜. 마스크 쓰고 옆에 사람이랑 얘기도 못하고 학교에 와서 이제 좀 친구랑 얘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어울리고 싶은데 그걸 못하고 앉아서 1교시부터 6교시까지 계속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게 진짜 민주시민을 길러낼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도 좀 됐던 것 같고요. 이제 우리의 현재는 어떠한가? 이제 코로나19 상황에 예를 들면 참 씁쓸하기도 하죠.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이제 아까 그 코로나 영상 만든 게 그 대구 경북에서 엄청나게 늘어났을 때 있잖아요. 초창기에. 그 상황에서 신문 기사에 나왔던 것 중에 좀 뭐 예를 들면 경기도에서는 뭐 이제 환자를 받아준다, 뭐 서울에서는 안 받아준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것들을 보면서 아이들도 막 약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의료진에게 대해서 뭐 덕분에 챌린지 하면서 막 고맙다 이런 걸 하지만 환자가 우리 지역에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확진자 동선이 밝혀지면은 뭐 그 사람이 뭐 마녀사냥이 되는데 그 사람 비판 받아야 돼요. 막 이러면서 약간은 조금은 이제 같이 사는 사람으로서의 그 관계가 아니라 뭔가 약간은 자기 위주의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서 되게 좀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좀 계속 집에만 있어서 이제 영상만 보고 있어서 그런가 싶어서 조금은 좀 미래에도 대비할 수 있는 아이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말이 이제 스톡데일이라는 이 장군이 옛날에 베트남 전쟁 당시에 8년 동안 포로로 지냈대요. 근데 이분이랑 같이 포로로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 돌아가셨대요. 그 포로 당시에. 왜냐면은 그 사람들은 뭐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풀려날 거야. 이렇게 낙관하는 거죠. 근데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낙관을 하고 이제 절망을 하고 죽어요. 실망해서. 그리고 뭐 부활절이 되면은 이제 풀려나겠지? 또 죽어요. 새해가 되면 풀려나겠지? 안 풀려나면 또 죽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언젠가 그곳을 나갈 수 있을 거란 믿음을 버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당시의 상황이 무엇과도 바뀌지 않을 제 삶의 소중한 경험이 될 것임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처한 상황을 굉장히 합리적으로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그래도 희망을 놓치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좀 현실을 직시한 희망을 갖고 실천했다라는 그 측면에서 조명을 받고 있는데 이제 저희 학교에서도 이 얘기를 하면서 2학기 때 3분의 2 등교지만 이제 방역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2차 대유행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막연하게 우리가 낙관주의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합리적인 생각도 하면서 온라인 수업도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1차, 그러니까 2020학년도 1학기처럼 그렇게 무기력하게 조금 시간이 지나가는 거는 그때는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우리 스스로도 안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반성회 때 좀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래된 미래라는 책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여기에서 아이들한테 좀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싶었던 거는 선생님들은 이제 대부분 학구에서 잘 안 사시잖아요. 많이 사시나요? 그 안 사시죠? 왜 안 사세요? 그쵸? 뭐가 불편해요? 그쵸? 근데 이제 불편하다라는 게 뭐 때문에 불편한 거죠? 그쵸? 그 편하게 살 수 없다는 거는 예를 들면 뭐 그냥 후줄근한 티셔츠에 반바지에 슬리퍼 끌고 이제 슈퍼를 갔는데 학부모 만나면 좀 이상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좀 바꿔서 생각하면은 이제 작은 공동체들을 좀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까지 불편한 상황은 아닌데 우리가 왜 불편하냐면 그 사람들이랑 직접 접촉과 상호 의존도가 높을 때 조금 더 이제 책임 있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어떤 예전에 이제 조그만 마을에서는 한 명 한 명의 어떤 청소년들이 뭐 길거리에 침을 뱉는다던가 비행적인 행동을 저지르지 않잖아요. 그 이유는 동네 어르신들이 다 알고 있고 그분의 엄마 아빠와 연결돼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해줘서 이게 결국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에서의 학생 자치 혹은 동아리 활동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너희가 만들어가는 공동체는 어떤 학생 자체는 항상 안전하게 말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곳에서 안전한가 라는 거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거리낌 없이 말을 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잘 연결되기 위해서는 정말 리더십 있는 친구들은 자기가 잘난 거를 드러내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막 이끌려고 하지 않고 예를 들면 하나 뭐 프로젝트나 뭐 캠페인을 하더라도 나 이거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잘 못하겠어. 뭐 도와줄 수 있어? 뭐 시간 좀 내줄 수 있어? 되게 부드럽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런 걸 이제 취약성의 고리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취약한가를 보여줌으로써 학생들이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고리들이 만들어지는 장면들을 굉장히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근데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래요. 어떤 공동체를 만들 때 정말 뛰어난 장점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가진 약점을 공유함으로써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옛날에 어떤 한 회사에서 이 빨간 풍선 프로젝트를 했었대요. 빨간 풍선 프로젝트를 했는데 이게 미션이 뭐냐면은 미국 전역에 풍선을 10개를 쫙 퍼뜨려 놨어요. 근데 이 10개를 제일 빨리 찾는 팀이 1등으로 상금을 엄청나게 많이 주는 거예요. 근데 모든 팀들은 뭐 인터넷에 어떻게 미션을 해결하면 뭘 준다 막 이런 식으로 과제를 소위 천재들이 막 그렇게 공유를 했었는데 이 MIT 공대 친구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그 페이스북인가 뭐 트위터인가 이런 걸 활용해 가지고 그런 메시지를 해시태그 했대요. 이제 예를 들면 풍선을 이 친구가 데이비드라는 사람이 찾으면은 이 친구를 소개해 준 사람한테는 $1000 줄게. 그리고 이 친구를 소개해 준 친구한테는 $500 줄게. 이 친구를 소개해 준 친구한테는 $250 줄게. 그래서 이 상금 가지치기라고 나는 이걸 잘 못 찾겠어. 나는 이거를 못 하겠는데 우리 같이 하자. 그 대신에 내가 가질 수 있는 이득은 공유할게. 도와주면은. 이렇게 해서 이거를 저녁에 쫙 뿌렸더니 이게 얼마 만에 했다고 그랬더라? 되게 빨리 찾았대요. 다른 팀들은 못 찾았는데. 사실은 이제 학생자치나 동아리가 경쟁보다는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서 운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조금 더 이제 어깨에 뽕 들어갔던 임원들이 약간은 태도들이 좀 바뀌지 않았나 싶어요. 이거는 이제 코로나 이전이긴 한데요. 이런 메시지들을 많이 전달해왔고 저희 학교에서 쭉 해왔던 자치회 활동들을 보여드릴게요. 이제 스승의 날일 때 감사표창장을 전달을 했어요. 근데 이때 전달을 할 때 여기는 이제 선생님이라고 써있긴 한데 실제로 저희 학교에서 아이들이 이제 뭐 주무관님이나 행정실무 선생님들이나 뭐 모든 선생님이라고 해요. 학교에 있는 어른들한테 다 선생님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게 다 하나하나가 그 표창장이거든요.
학생 자체의 아이들이 진짜로 모여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내가 이제 담임 선생님한테만 배운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학교에 있는 모든 어른들로부터 내가 배우고 있다, 같이 있는 공동체다라는 거를 조금 공유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또 학교를 넘어서도 좀 많이 생각을 해왔던 것 같아요. 지역사회에 대한 이야기들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요. 예전에 2017년도쯤에 했던 건데요. 안성에서 그 정책 공모전을 지금은 여기저기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정책 제안을 하는 걸. 근데 아이들이 체험학습을 안성시장을 한번 갔다 왔어요. 전통시장을. 근데 거기 갔다 왔는데 뭐 전등이 너무 어둡다, 그리고 주차장이 없다, 그리고 이 천장이 없어가지고 비가 온다, 뭐 이런 내용들을 실제로 시청에다가 정책 제안을 했어요. 근데 그게 정말로 당선이 된 거예요. 왜냐면 초등학생들이 썼으니까 되게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청으로 초대를 받아서 실제로 안성시장 및 그 공무원들이 있는 데서 저희 반 이제 회장이 나가서 발표를 했어요. 우린 이런 걸 제안한다. 그리고 그 시장이 그걸 받아서 우린 그럼 이런 정책들을 하겠다라고 하는 영상인데, 그러니까 그걸 수업 중에 이렇게 소화를 해내니까 굉장히 이제 좀 뿌듯해 하더라고요. 캠프 같은 것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그냥 그 해에 갑자기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최종으로 2019년도엔 거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진로에 관해서 아이들이 발표를 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발표하는 과정에 직업인들을 지역사회에서 직접 연락을 해서 학교로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행정적으로 그분들한테 이제 강사비를 조금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직업인들에 대해서 지역사회에서 찾아보고 그분들과의 면담 내용을 연구과정에 반영하고 진로캠프에서 6학년 아이들, 5학년 아이들이 1, 2, 3, 4학년 아이들한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런 직업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소개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아이들은 저한테 누구야, 설민석을 좀 초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실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중학교 역사 선생님 모시고 오고, 그리고 또 백종원을 초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안성에서 가장 좀 크고 유명한 레스토랑 사장님한테 연락을 드렸는데 다행히도 옆에 있는 학교의 교감 선생님의 사모님이신 거예요. 그래갖고 오셔서 애들한테 막 빵이랑 음료수랑 엄청 나눠주시고 막 그랬었고요. 그 녹색장터 같은 경우에도 막 처음에는 그냥 그 각 지역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희는 안성천 살리기 시민 모임, 뭐 이제 무슨 녹색장터 하시는 분들 막 이런 시민단체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하루 들어와서 어떤 행사를 열어주는 장이었어요. 근데 점차 이제 조금 더 학교가 포지션을 더 많이 가져가고 나중에는 진짜로 애들이 배우고 싶어 하는 게 뭐야 라고 하면서 이제 뭔가 좀 경제행위의 자체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면서 이제 화폐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하고 막 그런 일도 생겼어요. 애들이 이제 이게 좋아해야 될 일인지 싫어해야 될 일인지 서로 아이들끼리 막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조금 이제 학부모님들한테도 막 전화가 오고 하긴 했는데 나름 이제 경제 행위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던, 진짜 고민하면서 이 물건을 살까 이 물건을 살까 막, 그리고 나는 이거를 아이들한테 어떻게 잘 팔지 그러면서 홍보 포스터 같은 것도 만들고 했던 그런 장면도 있었고요. 처음에는 저희도 그냥 학교에 학예회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동아리 활동을 하는 친구들 중에 공연하는 동아리 있잖아요. 뭐 댄스를 한다던가 막 이런 아이들은 자기는 이제 공연이 너무 많이 하고 싶은데 학예회 한 번에 반짝하기에는 이제 싫다 이거예요. 더 많이 해달라.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녹색장터 같은 거 있잖아요. 학교에서 하는 행사에서 중간에 시간을 5분만 달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이 거기 들어가서 공연을 하겠다. 그럼 되게 장관이에요. 그 운동장에다 이렇게 막 부스 같은 거 깔아놓고서 운영을 하는데, 자 이제 쉬는 시간입니다. 방송하면 이렇게 중간에 쫙 그 공연하는 팀이 공연을 하고 중간에 모여서 하는 그런 장면들, 이제 그렇게 한번 하고 나니까 아이들이 공연하는 거, 자기를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자신감이 붙으면서 막 중간중간에 콘서트를 하는 거예요. 막 버스킹이라고 아마 그때 이름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작은 음악회, 그러면 학년끼리 자기들이 배웠던 어떤 공부했던 어떤 음악과 관련된 활동들을 발표회를 막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학생 자치의 중심으로 여우비 버스킹이라는 행사 자체를 만들고 나중에는 교장 선생님한테 무대를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아예 운동장에다가.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실제로 그 방학 내내 이제 학교에 돈이 없으니까 그 합판 같은 거 사다가 막 콘크리트 붓고서는 뭐 만들었어요, 무대를. 이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만드신 거.
요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이제 온라인에서 했던 활동들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강하지는 못해요. 근데 어떤 시도의 측면에서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뭐라도 좀 하고 싶다라고 해서 저한테 계속 카톡하고 자기들이 그 줌으로 방 열어서 초대하고 연락하고 전화하고 그러더니 이걸 한 거예요, 실제로. 그 플로깅이라는 거를 길거리를 조깅하면서 쓰레기를 주워 담는 활동을, 그리고 애들한테 막 자랑을 했어요. 그때 되게 부러워했어요, 친구들이. 그래서 그럼 우리도 좀 해보자 라고 얘기가 돼서 결국엔 요게 이제 기본 포맷으로 딱 구성이 됐어요. 학생 자치회에서는 응원 메시지 작성하기, 이제 캠페인 말고도 이제 지금 오늘 아이들이 막 만들고 있었는데 서로 바깥에 외출을 잘 못하고 만나지 못하지만 우리 그래도 1학기 동안 수고했다. 그래 너의 이제 뭐 남은 학기를 응원한다. 막 이런 응원 메시지 작성하고요. 그리고 학교 그 스쿨버스 기다리는 벤치 옆에 아이들이 맨날 이제 쓰레기를 먹고 버려가지고 지저분해요. 그래서 그거를 좀 개선하자라는 어떤 사업이 생겼고요. 그리고 운동장에 나가면은 실내화 가방을 보관하는 장소가 이제 마땅히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관 장소를 만들자라는 어떤 제안을 하는 그게 있었고요. 또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학교에 외부인 들어오면 안 되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더군다나. 근데 이제 학교에 제가 그 운동장에 있는 쓰레기통을 가끔 비우거든요. 근데 보면은 막 맥주캔이랑 소주병이랑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것도 애들이 또 봤어요. 원래 작년까지는 1인 인력에서 아이들이 좀 같이 비웠었는데 지금은 할 수가 없으니까 저가 혼자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들도 보니까 외부인 출입 금지인데 그렇게 오면 안 되지 않냐. 그런데다가 들어와가지고 술 먹고 거기다 쓰레기 버리고 가면 진짜 안 좋지 않냐. 막 이런 얘기 하면서 출입 금지하는 어떤 캠페인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왔고요. 또 하나는 학교에서 생명의 밭이라고 이제 밭을 조그맣게 운영을 해요. 아이들이 심고 그 작물을 이제 걷어서 뭐 요리해 먹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동네 지나가는 분들이 이제 자꾸 막 따가고 막 그러니까 그걸 이제 막자라는 개념을 울타리 설치하자라는 미션들을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까지 미션을 만들었는데 이 다음으로 막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한 5월 초쯤에 만들었던 미션들인데 수업 시간에 해도 좀 애들도 막 지지부진하고 잘 안 되고 그러길래 중간에 요거를 좀 갈아탔어요. 야, 너네가 그러면은 뭔가 이제 학교를 위해서 헌신할 것만 하지 말고 너희끼리 모여서 협력적으로 뭘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해보고 그 프로그램들을 좀 만들어보자 라고 얘기를 했더니 요게 나왔어요. 체육 동아리, 컴퓨터 동아리, 독서 토론, 만들기, 캠페인 동아리. 근데 이 동아리들은 전부 온라인상에서 진행을 해요. 체육 동아리 스피드 스택스라고 컵 이렇게 쌓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컵타 있고요. 혼자 탁구 챌린지는 벽에다가 이렇게 쳐서 계속 몇 번 하나. 그리고 나의 운동을 드론으로 촬영하기. 저희 학교가 이제 소프트웨어나 영재 학급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이제 개인한테 드론을 나눠줄 거예요. 그럼 드론으로 자기가 이제 달리기 하는 모습을 촬영을 해서 공유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워크온은 그 어플 체육 이렇게 만보기 어플이거든요. 그 하나의 그 커뮤니티를 묶어가지고 서로 공유를 할 수 있어요. 내가 몇 보를 걸었는지. 그래서 누가 제일 많이 걸었나 이걸 공유하겠다 이런 어플이고요. 컴퓨터 동아리, 막 독서 토론, 만들기 캠페인 이런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이제 하나하나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로 이제 스피드 스택스에서 줌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소회의실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각각 이렇게 화면을 켜놓고서는 자기가 막 하는 걸 보여주면서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컴퓨터 동아리예요. 컴퓨터 동아리는 이제 수학 시간에, 실과 시간에 제가 3D 프로그램 설계하는 팅커캐드라는 프로그램을 좀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자기들은 그런 컴퓨터 동아리에서 또 이거에 대해서 더 집중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 좀 잘하는 친구 몇 명이 조금 잘 못하는 친구들을 막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화상 수업 프로그램에서.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이제 팅커캐드 옆에 있는 여러 가지 블록 가져와서 만든 사이트이다 이러면서 이제 2학기 때는 저학년 친구들한테도 이거를 가르쳐 주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컴퓨터 동아리 때 자기들이 모여서 뭐 이런 주제를 정하는 거예요. 그럼 팅커캐드로 자신이 좋아하는 것 만들기라는 주제를 정하면 이 포맷은 구글 클래스룸이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이 작업한 내용을 다 스크린샷을 찍어서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한 40분 동안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요걸 만들면서 자기들이 계속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이야기 나눈 것들에 대해서 뭐 조금 이렇게 소감들을 발표를 해요. 그럼 소감을 발표하면은 이렇게 좀 중점되는 좋은 의견을 내주는 친구가 있어요. 주제가 이거였어요. 팅커캐드로 자신이 좋아하는 건 만들기.
근데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 애매함을 아이들이 알았으니까 어떤 친구가 딱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주제를 좀 더 명확하게 해야 할 것 같다. 그러면 이 컴퓨터 동아리 수업을 이번 회차에 했던 친구들이 다음 수업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팅커캐드로 자신이 좋아하는 건 만들기. 근데 괄호치고 조건. 뭐 여름과 관련된 것, 물과 관련된 것, 뭐 얼음과 관련된 것, 뭐 이런 식으로 딱 조건을 달아줘요. 그럼 그 후에 나오는 작품들은 다시 그 어떤 조건에 맞게 퀄리티가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떤 자기들이 했던 내용에 대해서 기록하고 그 기록이 다음 수업에 계속 반영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체의 동아리에서도. 독서 토론 동아리는 굉장히 제가 우려를 많이 했어요. 야, 온라인상에서 어떻게 독서 토론을 할까? 그냥 마주보고 하기도 정말 힘들고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마당을 나온 암탉이라는 책을 봤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필이 꽂힌 아이들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 주제로 했어요. 잎사귀 오리의 알을 품어도 괜찮은가? 잎사귀 닭이거든요. 근데 닭이 오리의 알을 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괜찮냐 안 괜찮냐 막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2차 때는 선생님 근데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수정해 봤어요. 그러더니 마당을 낳은 암탉에서 인물 관계도를 그렸어요. 자, 어떤 동그라미를 막 마인드맵 형태로 그리고 조금은 달라졌어요. 주제가 심오해졌어요. 내가 나그네였다면 잎사귀 오리의 알을 품게 하였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그네는 사실 오리잖아요. 그 오리 자기 자식을 다른 여자한테 이렇게 키우게 한다 뭐 이런 의미일 수도 있겠는데 질문이 같은 상황에 대해서 좀 다른 시각을 볼 수 있는 것들을 좀 제공해 줬던 것 같고요. 세 번째에서 3차, 4차 넘어가면은 이제 좀 주제 자체가 기절을 하게 됩니다. 잎사귀 이제 족제비에게 자기를 먹으라고 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3차 당시의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잎사귀 마지막쯤에 족제비한테 나를 먹어라 라고 하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족제비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니까. 근데 아이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인간의 경우로 본다면은 자살인데 그것도 자기 결정이니까 존중해 줘야 되나요? 그 4차 버드리를 사랑한 죄는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한 지문이거든요. 이제 어떤 한 도깨비가 어떤 여자의 꼬임에 넘어가지고 그 샘을 막 옮겨요. 자기 집에 가깝게. 근데 도깨비는 그러면서 자기랑 가까운 사람들한테 피해를 줘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내가 잘못을 알고서는 잘못을 한 거냐 모르는 거냐 막 이러는데 그러면서 얘기가 나오는 게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고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 때 유태인을 핍박했던 그 상황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얼마나 알고서는 잘못을 했는가 아니면 모르고 잘못한 건 잘못이 아닌가 막 이런 얘기도 하면서 찾아서 저한테 이런 자료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약의 평범성이라는 자료, 밀그램의 실험 막 이런 거 보여주면서 독서 토론을 진행하면서 뭐 퀄리티가 막 너무 올라가가지고 저도 되게 놀랐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컴퓨터 동아리에서 계속 기록했던 것들이 이렇게 구글 클래스룸에서 각각 실행 내용을 기록하게 하고 거기에 대한 소감을 기록하게 장치를 줬어요. 그럼 이 동아리들이 어떤 역할들을 좀 하게 되는 거죠.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형태로. 그리고 요것들을 계속 좀 이 외의 수업에서도 기록을 했는데 실제로는 수업 중에 예를 국어에서는 이제 짜임새 있게 구성해요라는 단원에서 발표 자료를 제작해서 1학년 후배들한테 학교를 소개하는 어떤 기존의 수업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후배들한테 편지를 썼기 때문에 더 가까워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율활동이랑 동아리 활동에서 6학년이 뭔가를 해나가는 장면들이 나오니까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이제 도덕 시간에 배웠던 걸로 프로젝트를 했더니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동아리와 자치회가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쌓아왔던 것들이 있는데 온라인 상으로라도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맞고 우리 스스로에게도 학교 구성원 모두의 행복을 위한 실천이다. 그렇기 때문에 3학년부터 5학년까지 아이들한테 우리의 수업을 보여주자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이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수업 장면들을 후배들한테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표에서 5가지 미션이에요. 응원 메시지 작성, 버스 타는 곳 벤치, 실내화 가방 넣는 곳 설치, 학교 외부인 출입금지, 생명의 박 울타리 설치 막 이런 장면들이 있었잖아요. 미션들이. 근데 이게 수업하면서 이런 애들이 갑자기 툭툭 던져요. 이거를 캔바라는 어플에서
깨끗한 환경에서 학생들이 생활할 수 있게 외부인 출입을 금지합니다라는 학생들을 위해 조금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체 이걸 만들어서 그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동아리 중에 캠페인 동아리라고 있어요. 그러면 얘네는 포스터를 만들겠다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럼 이런 어떤 상황들을 알고 있으니까 선생님 우리 캠페인 동아리에서 이거 만들었어요 라고 카톡방이나 이런 데 탁탁 올려요. 그럼 애들이 응원 메시지 작성을 할 때 선생님 그러면은 우리 응원 메시지 작성할 때 뭐 이제 캠페인 동아리나 만들기 동아리 그 아이들한테 부탁해서 이거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 버스 타는 거 벤치 개선 사업도 캠페인 동아리한테 부탁해서 포스터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 동아리들이 서로 막 연결이 되더라고요. 체육 동아리가 컵타 영상을 공연으로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소개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동아리들이 서로 막 연결되고 나름의 어떤 자치의 미션들을 실행하는 과정들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코로나19 상황에서 당연히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기관리, 창의적 사고, 지식정보. 근데 의사소통, 심리적 감성, 공동체 이쪽은 조금 소홀하지 않을까. 요거는 이제 자치보다는 조금 일상적인 수업에 대해서 좀 물어보는 습관도 필요하고 그리고 배울 만큼 가치가 있는지 스스로 납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라인 학습에 집중하지 않은 아이들이 많지 않을까. 그리고 수동적인 관찰뿐만 아니라 관찰보다는 능동적인 참여가 필요한 사회적이고 상호작용하는 과정이 정말 아이들한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제 교육이란 들통을 채우는 일이 아니라 불을 지피는 일이다.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그래도 코로나 다른 지역에 생겼으면 우리도 좀 도와야 되지 않을까, 북한 아이들 도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해봤자 아이들은 그게 이제 머릿속에 기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직접 자기가 그래야 된다라는 마음의 어떤 불꽃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불을 지피는 일이 교사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피카소가 이제 말년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대요. 식당에서 2분 동안 쫙 그렸는데 옆에 있던 한 여성분께서 와서 그 그림 너무 멋있다. 저한테 파세요. 그랬대요. 근데 피카소가 안 된다. 그러면 3천만 원을 달라. 뭐 이랬대요. 가격이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근데 그 여자가 뭐 2분 동안 그렸으면서 무슨 그림이 그렇게 비싸요. 막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때 피카소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저는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준비한 시간은 저의 평생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수업이나 교육과정, 뭐 학생자치, 동아리 이런 것들 모두 다 사실은 이제 저희가 한 해, 두 해 준비해서 보여주는 어떤 수업의 장면이 아니라 저희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이 이제 담겨서 아이들이랑 같이 이렇게 호흡하는 거잖아요. 그런 삶의 철학, 저희의 어떤 고민들이 계속 이제 수업에 지속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